자,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운동생략은 뭐 다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 프로센 콘서를 해가지고 장단점을 이야기하려다가 그것까지 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갖고 좋다는 쪽으로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걷는 게 최고의 약이다 이렇게 처방을 함을 해가지고 서양의학은 운동 처방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실제로 우리 몸은 운동하지 안 되는 몸으로 가지고 태어났고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 몸의 신체 지수를 잠깐 내가 보일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노쇠 인계점이 있는데 노쇠 인계점을 뭐라 하냐면 세대 산소 섭취량으로 가지고 노쇠 인계점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같으면은 뭐 달리는 사람은 50 정도 되면 50ml 킬로그램 분인가 뭐 이런 식으로 산소 섭취량 그런 단위를 하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정영일 회장 같은 경우 60, 70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노쇠 인계점이라 하는 거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 20이야. 20이하면은 옳게 그 정도 못하는데 그 정도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산소 섭취량을 재보니까 20이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나이가 80, 90이니까 그렇다 이게 아니고 어느 누가 붙잡아가지고 만약에 병원에 있는 사람 붙잡아갖고 이렇게 하면 산소 최대 섭취를 측정해갖고 20이하 나가면 노쇠하다. 이미 노쇠라는 게 쇠약하다 그게 아무리 젊어도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브루트 맥스입니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걸 올려놨는데 우리 신체 지수가 몇 가지가 있는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함에 따라 신체 지수가 감소를 합니다. 그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자동차를 비교해 보면은 생체가 앞에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자동차 프레임과 같은 게고 운동생리학의 연료나 엔진 모터 이런 옵션 이런 것들이 운동생리학에 들어갑니다. 나이에 따라서 감소해가는 걸 한번 볼게요. 우선 대사율이 1세에서 1살짜리가 최대 극치에 오릅니다. 그게 100이라고 할 때 그 이후에 20세까지 매년 3%씩 하다가 60세 넘어가면 20세에서 60세까지 스테이 하다가 거의 비슷하다가 근데 매년 이 이후를 지나면 1%씩 감소한다. 이거는 뭐냐면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또 몸의 변화가 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또 보면 나이에 따른 골밀도 변화도 이렇게 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50세 뭐가 끝나는 폐경기가 지나면 골밀도가 남자보다 더 오고 지금 파란색으로 꽂혀져 있는 게 골다공증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나이가 가면 따라 여자는 폐경기에 오면서 골다공증이 골밀도가 극히가 떨어진다. 그게 나이에 따른 최대 산소 섭취량을 보면은 여기 정확하게 18리터 킬로그램 분 미닛 이렇게 있는데 요 이하로 내려가면은 노화 역치 즉 노화가 급격하게 온다라는 저산 역치도 있는데 나중에 저산 역치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프렐리티 시레솔트가 노쇠 인계점이라는 이야기고 여기에 밑에 있는 거는 자식
생활했잖아. 이거에 따라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변화가 온다라는 것을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누가 그거를 결정지어 주느냐? 물론 호흡, 폐인데 그 폐가 가지고 있는 왜 그 폐에다가 산소를 주려는 게 결국은 미토콘드리아한테 주려 하다 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 안 되면 저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미토콘드리아로 나중에 우리 생명하고 직결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인계점 이야기했죠. 그다음 남녀 최대 심박수도 맞아요. 심박수도 보통 보면은 비훈련자는 220, 100이 자기 나이고 내가 60이면은 160이 내 심장이 뛸 수 있는 최대 맥박수. 그런데 내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205, 100이 내 나이 반, 30은 175. 즉 15가 더 높죠. 15가 더 높다는 것은 15살이 더 젊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최대 산소 섭취량, 왜 최대 산소 섭취할 수 있는 심박수가 결정을 지어주거든. 그것도 이 사구체, 저 8가지 항목에 이거는 70년대 논문을 보니까 이걸 8가지를 한참 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나이에 90살까지 이걸 체계적으로 해놓은 논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자극을 받았는데 이 지금 보면은 위에 거는 나이고 밑에 거는 퍼센티지, 즉 요게 지금 20살에 100%고 요거는 10살에 100%고 위에 거는 10살에 100%, 30살에 100%일 때 그때의 기준으로 45, 55, 65, 85의 나이가 감에 따라 요 위에 4가지의 항목은 나이가 감에 따라 저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45세 다음부터도 똑같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데 전동 동작 속도, 그러니까 신경전달 속도에 해당하는 거하고 세포 내 수분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데 제일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위하고 밑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금막걸 회원들이 젊은 친구도 하나 있지만은 실제로 45세 다 넘어가니까 자기가 제일 최고로 좋았을 때에 비해 가지고 다 한 60%, 70%밖에 안 된다. 그 이하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나이를 못 속이겠네 하는 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자 이게 그 그래프, 저 그래프를 내가 빨간 걸 해가지고 저렇게 표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자 하나하나 지수에 대한 항목은 다 이야기 안 하겠는데 특히 이 제일 많이 떨어진 게 폐활량인데 폐활량을 뭐라고 하냐면은 비탈 캐패시티라고 이야기해요. 비탈 이게 그 치명적이라는 거거든. 즉 호흡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도 그 중요한 지수지만 호흡이 멈추면 호흡은 멈추면 멈춰져 버려요. 그걸 끝나. 내가 심장 같은 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멈추지를 못해. 근데 호흡은 내가 내 마음대로 멈출 수가 있는데 비해서 그걸 가능하면 죽어버린다. 그래서 치명적이다. 근데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다가 뭐로 사인이 뭐냐면 암으로 앓다가 돌아가시는데 나중에 사인은 폐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폐렴으로 폐에 막혀갖고 돌아가신다 이렇게 보면은 가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을 이렇게 가보고 하면은 숨이 가빠하고 이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그렇게 지내온 그 방법을 모르고 사시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신체 지수 감소 중에 뭐가 가장 이 지금 보세요. 여기에 죽음인데 죽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명, 18명, 32명, 51명이 나오는데 아까 저게 최대 산소 섭취량이 27 이하로 가면은 그 많은 몇백 명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VO2 맥스가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이 건강과 그 건강 하나하나를 거의 표시하는 지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막 그 병원이든 어디 체육관 가서 하려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힘드는 과정인데
요새는 뭐 이 가민인지 뭐 쉽게 좋은 게 있어갖고 간접적으로 환산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보여트 맥스를 책임지는 게 누구냐 하면은 호흡에 있지만은 호흡에 근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산소를 갖다 주려고 호흡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이게 1경계가 우리 몸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는 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박테리아가 아주 저 기능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가 한 달, 일주부터 한 달부터 운동을 시작하면은 기능적으로 왕성한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크고 분열하고 더 커지고, 즉 미토콘드리아가 잘 뛰는 사람하고 못 뛰는 사람하고 생금 실험을 해보면은 잘 뛰는 사람은 굵고 많고, 이거 못 뛰는 사람은 이런 기능적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전병으로 돌아가시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상하고 노화된 그 미토콘드리아 미토파지라고 해갖고 이거를 잡아먹기도 한다는 거죠.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건데, 운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영양학적보다 운동을 산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박테리아가 좋아진다, 활성화된다. 그러네. 보면은 우리 몸에 약 1경계가 있는데 제일 많은 데는 간에 약 700조 개가 들어있어요. 간에. 그러니까 이 간이 이제 망가지면은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다 합치면은 1경계 정도 된다. 이건 뭐 그 이야기, 미토콘드리아 이야기 하려고 한 거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 좋아지면은 운동을 하면 심해. 이 다 좋아진다는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식상하게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미토콘드리아 이게 운동을 하면은 결국은 모세혈관 숫자죠. 이게 모세혈관이거든요. 이게 전자현미경을 찍어갖고 이렇게 해놓은 걸 제가 논문에 이렇게 봤는데, 확실히 저 개수를 몇 개 세려는 방법이 있더라고. 세어가지고 몇 개가 더 많으면은 좋아진다 이런 게 있는데, 모세혈관이 많아지는 걸 피 공급이 원활하다. 피 공급이 원활하면 산소 공급도 원활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모세혈관에 좋아지고 피를 공급하는 영양분 공급이 좋아진다라는. 근데 여기에 운동 한 자하고 안 한 자하고의 모세혈관 수도 달라지는 것을 운동생리학 책에서 제가 보고갖고 보여드리고, 마찬가지로 이 단련자의 보이트 맥스 간격에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폐활량도, 비탈 캐패시티라는 게 운동 안 한 사람은, 비훈련자는 이렇게 요 범위가 이 cc의 개념인데 1에서 6까지 나오고, 운동한 사람은 1에서 1.8까지인데 요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러니까 비탈 캐패시티도 좋아진다. 뭐 유산소 운동이 심장과 신장이 더 좋다. 자, 심장과 신장이 더 좋다. 이 말을 제가 한 게, 우리가 심신이 피곤하다 이럴 때 신과 신이 뭘까요? 몸과 마음이 피곤하다. 그게 아니고 심장과 신장이 피곤하다. 이게 두 개가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나쁜 사람은 심장이 나쁠 가능성이 있고, 신장이 나쁜 사람은 심장이 나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 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례를 제 가까운 사람한테서 친척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장을 떼가지고 이식해주면서 심장에 문제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심장과 심신이 피곤하다는 말은 심장과 신장이 피곤하다. 이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아니라 뭐 다 하는 말인데, 신빙설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말에 심장에 심신에 좋은 그 명량은 없다 했는데, 이 지금 보면 있더라. 유산소 운동해라. 이게 지금 약재 비슷하잖아요. 양반한 거죠. 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심장 기능이 하면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이게 정상이 결국 요독전, 고인산, 혈증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 걸 그대로 동일한데, 혈액순환을 돕는 호르몬 분비되지 않아가지고 실제 심장병, 결국
돌고 도는 거죠. 실제 심장병 환자 중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도 같이 가지고 있더라. 심할기 심부전 원인과 질환 중에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게 뭐 이런 데이터를 봤고, 이게 바로 명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명약. 아까 이게 의사가 명약이 없다 했는데 우리는 이게 명약이다. 이게 지금 운동 빈도에 따라 시트러산, 이게 이제 시트러산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있는 그 효소의 일부분이거든. 그놈이 시트러산이 이 활성도를 하는 지표가 되니까 그게 좋아진다는 거. 그게 다 좋아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된 놈이 여기에 T-셀 사이클에 이 시트러산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풀어갖고 이렇게 쓴 거일 뿐이고,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준다 그런 이야기고, 여기에 자식 생활을 하면은 근육이 이 묘신이라는 섬유가 저 정도 굵기고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하나씩 박혀 있지 사이에. 근데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근섬유는 그래 안 큰데 미토콘드리아 크기가 커지고 많이 박혀 있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엽기 드는 사람은 그 근섬유는 큰데 미토콘드리아는 별로고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게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운동 이머징인데 아비트리 유닛이라 해가지고 이머징으로 5만, 10만, 15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한 배, 두 배, 세 배가 늘어남에 따라서 운동 강도에 따라가고 미토콘드리아의 세정 밀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니까 실제로 강도 있게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라 운동을,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의 이 덴시티가 강도를 높여가면 이게 박격인데 워크맥스가 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함에 따라서 안에 있는 시트러산 이 밀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 베리 하이 돼 있을 때 요 빨간 걸 하니까 실제로 많이 해서 되게 좋아지는 건 아니다 하는 게 나죠.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은 프로스 앤 콘스에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심하게 하면은 나쁜 거 안에서 골면 된다. 그래서 심하게 하지 마라. 그런 게 적당하게 해라는 말이, 저거를 갖고 정확하게 적당하게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간에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충 머무르잖아요. 근데 뒤에 조금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다음 운동 빈도에 따라서 아까 이게 미토콘드리아 활성도 이야기하는데, 적당하게 일주일에 4번 내지 6번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한테 제일 좋은 영향을 준다. 그 다음 이거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에요. 에포크가 운동 후에 실제로 운동을 하면은 처음 할 때 산소가 모자라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숨이 헐떡거리기도 하는데, 그때에 이미 또 새로운 대사가 일어난다. 이게 애프터 번이고, 뛰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지방이 탄탄하라는 개념이죠, 이게. 에포크가. 그래서 그런 중에 에포크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 중에 효과 있는 게 짧은 시간을 이렇게 훌떡훌떡 뛰는 게 이 효과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소 부채란 뛸 때마다 이게 점층적으로 이렇게 강화 훈련을 해가는데 산소 부족한데, 그 후로 산소가 헐떡거리면서 산소가 들어와서 계속 몸에 대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풀코스 뛰고 난 다음에 계속 먹어도 살 안 쪄요. 그때는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분들은 살이 찔 여가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나온 거를 내가 정리했는데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 이 사람이 생리학 박사인데, 운동 생리학에 딱 보면은 갑자기 할 때 지금 보세요. 이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ATP가 스프린트 같은 게 이거는 1초 내지 3초 만에 근육에 붙어 있다가 바로 유산소 운동을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3초에서 15초 사이는 이제 저산이 발생하는 ATP PC라고 크레아틴산이라고 ATP 크레아틴산의
예상이 나는데 저게 타고 그 다음에 14초에서 50초까지의 글리코스가 나온다. 이때에 비로소 저산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저산이 해로운 물질이냐 아니냐 하는데 저산이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막 통증하고 이런 물질이 아니고 저산은 재생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놨어요. 자, 이게 고마운 무한 에너지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결국은 지방이 탈 때가 다른 무산소 운동이 끝나는 시점에 저산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게는 무한한 에너지죠. 지방은 무한한 에너지.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장거리해도 괜찮아요. 좀 이제 저같이 예비고 이런 사람들 하면은 탈 게 없어갖고 나중에 근육을 태울 가능성이 많아요. 또 마찬가지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한 2분 지나면은 그 값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어로빅하고 은에어로빅하고 무산소 유산소에 타는 연료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저산을 빨리 제거하려면은 좀 이렇게 활동적인 몸을 풀어라. 그럼 빨리 저산이 제거된다. 그 다음에 가만히 안 하면은 천천히 하는데 빨리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뛰고 난 다음에 몸을 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회복한다. 그리고 저산에서 피로물질이 재생이 들어가는데 이야기 해놨는데 저산의 70%는 다시 운동으로 전환되고 저산의 그가 바로 새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코리회로 해갖고 간에서 포도당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0% 아미노산으로 아미노산은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는 원료거든.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를 저 사람이 한 게 요약을 잘 해놨어. 저산은 피로 물질이 아니고 우리가 재생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앞에 했던 말이야. 열더위에 열더위에 적응하려면 주당 얼마 거리가 좋을까? 뭐 이런 거 쭉 해놨는데 심지어 외국 사람들이 논문이 재밌는 게 9kg 짐을 지고 20km를 걷는 45명의 남성의 실신 발생률을 조사한 적이 있더라고. 이게 아마 아프리카나 뭐인데 일 시키려고 한 것 같아. 그거 보니까 얼마 안 지나면은 이 적응을 하더라고. 그 데이터 다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A하고 B 선수가 똑같은 그러니까 선수의 선수. 근데 능력이 조금 다르지. 그러나 일주일에 30kg, 40kg, 50kg, 80kg, 거의 90kg, 뭐 100kg가 일 때까지는 올라가요. 그런데 더 이상 120kg를 지점을 해갖고 그렇게 안 올라가거든. 이게 뭐냐면은 유산소 운동 차원에서 일주일에 120kg 이상 넘어가면은 그렇게 효과를 못 본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120kg 같으면 한 달에 했어. 500kg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은 작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은 계속 좋은 성과를 내더라고. 그런 분이 우리 군마거리도 있던데 우리 회장님도 그렇고. 자, 이 일반인 심박수와 산소 섭취량 뭐 이런 이야기 있고 뭐 다소 다 이런 거고 여기는 결국은 운동 시간에 따라서 심박 출량은 같은데 1회 박출량이 떨어지는 반면에 심박수 올라가는 이런 거가 데이터가 있고 자 이게 재밌습니다. 자, 얘가 운동을 안 하고 있을 때 각 우리 몸 기관에 들어가는 혈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저강도로 하고 고강도로 하고 아주 고강도로 했을 때에 예를 들어 뭐 풀코스를 뛰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우리가 안정시에 내에 가는 거는 혈류량이 5,800일 때 750, 저강도에도 750, 고강도에도 750, 최대 운동도 150. 다른 거는 늘어나는 어디에 많이 늘어나면 근육이 많이 늘어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뛸 때에 들어가는 거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근육에 가는 거예요. 근육이 어느 근육? 아까 다리 근육이 있잖아요. 팔도 가지만 그거를 다행히도 제가 뭐 짜집게 하고 이래봤는데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인체 의학책에 딱 보니까 사실이 있더라고. 이거를 논문에서 어디 찾아보니까 이거 안 나와요.
근데 책에 있기 때문에 올렸고. 자, 이게 복부에서 이래 가면은, 복부가 이래 가면은, 복부에 피부로 가는 거는 그렇게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 피가 안 흘러가. 근데 근육에 굉장히 많이 흘러요. 근육에 피가 많이 흐른다는 건 뭘 뜻합니까? 온도가 막 올라간다는 거고, 머리에는 750은 똑같아요. 머리에 더움을 느낄 수는 있는데, 머리에 열이 차면 안 되지. 머리에 열이 오르면 굉장히 쓰러집니다. 큰일 난다. 열사병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딱 인체적으로 재밌는 게, 머릿속에 있는 피가 안 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또 그런 구조가 있더라고. 근데 내가 뭐, 의사들이 있는 데서 한다 그러면 그것까지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 한들 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걸 보고 뭘 이야기하냐면은, 요거에 대해서 운동 전과 후를 찍은 사진을, 자, 저기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제가 하나 내 책에서 뺐어요. 보세요. 이게 운동 전에는 지금 온도 올라가는 부위하고 파란 거하고 이걸 보시면은 온도가 올라간 게 달라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 보면 다리 많이 올라가잖아요. 어깨, 팔, 상지, 하지라고 하는데 어깨하고 이쪽을 많이 움직이는 근육을 많이 쓰니까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가 뭐가 오느냐면은 저는 달리면서 허벅지에다가 발을 시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게 엔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열더위에 이렇게 10일 동안 저 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40도에서 훈련한 자가 저런 조건에서 저 온도 있죠. 저런 조건에서 운동을 하니까 산소 섭취량이 여기서 이리로 올라가더라. 차올 때는 더운 날씨에도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 근데 운동을 안 한,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에서 한 사람은 운동을 하긴 하는데 훈련한다 하는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잘 되려면은 여름에 훈련을 해라. 이런데 여름 잘 되는 사람은 여름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름에 적응을 했다. 자, 이거 아까 이게 그 9kg을 지고 20kg를 가는 행군에 나오는 건 45명 갖고 했는데 실제로 하는 게 첫날에 한 20명이 반 정도가 탈락. 그런데 감회가 한 3일, 4일 지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적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것도 빨리. 그러고 열 스트레스 적응하는 게 빨리 뭐 심박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비복근인데 이게 솔루스 푸시업이라고 들어봤나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운동하려면, 그러니까 앉아서 하려고 하면은 가자미근 말고 비복근, 이게 비복근이고 안에 들어있는 가자미근인데 요거 안에 한 바퀴 들어가고 요거를 앉아서 올리다 내리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포도당을 섭취하고 여기서 포도당을 바로 소모를 해주는 아주 멋진 운동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이걸 하시면 돼요. 이게 솔레스 푸시업. 집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마담 이야기를 하고 끝낼게요. 이제 결국은 제가 달리고 뭐 어째 달리고 어떻게 운동에 건강에 좋고 하는 거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제가 운동하는 거는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경의 길도 가봤고 이게 중경 2021년도에 우리 김경란 씨하고 같이 갔던 중경이었고 여기 뭐 중경의 길 유래 그 다음에 나자고 할머니 설화도 받고 희방사 갔고 희방사가 4대 우리나라의 조선실록 조선 그게 보관되어 있는
그 중에 하나의 절이라더라고. 이게 요새 내때 갔는데 무쇠달 다방 여마담 잘 계시죠? 거기 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했는데 딱 나오면서 보니까 여기에 연락을 주세요 하고 여마담이라고 붙여놨다. 그 나오면서 그 진짜 커피 카페에 있는 여자 주인이 내가 나오면서 아니 사장님 여기에 이렇게 여마담이라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하면 이게 그거야 프라이버시 침략 당하려고 작정하신 거 아닙니까? 뭐라 그러면 거기는 무쇠달리에 이장이 주인인데 이장이 그 이제 동네에서 관리하는 건데 거기에 이장의 이름이 여신데 그분한테 연락을 해달라 해서 여마담 이렇게 무시게 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내가 찍었어요. 찍은 게 요거를 한개만 요래 여마담 이래서 나더라고. 그 나오다가 봐갖고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 이장님이 관리하는 건데 필요하면 이쪽으로 연락해라고 이래 적어놓은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 한바탕 웃고 나왔고 영남시하고 갔던 그때 이렇게 했고 자 이게 대안보 수안보에 가는 길에 보면은 이게 안부역참이라는 게 있어요. 역참이 뭐 무슨 새로운 일인가 싶어서 봤더만은 그때에 제가 알았던 게 한참 멀다 한참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까지 걸립니까 하면 한참 가야 된다. 역참에서 유래랍니다. 역과 조선시대 역 다음 역까지 한 10km.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km 엄청 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가면 됩니까? 한참 가야 됩니다. 딱 한참 맞아요. 거기는 한참 가면 됩니다. 라는데 거기서 유래한 말을 여기 달리면서 제가 알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밀양에 가면 아랑각과 아랑강대 설화가 있고 이게 뭐 그 옆에 보면은 옛날에 여기 유모가 골원님이 딸을 꼬아가지고 노비한테 팔아먹어본다고 겁탈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죽었다고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는데 결국 밀양에 가서 이 아랑낭대 설화가 우리 집 어른이 내한테 해준 이야기를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비가 가서 붙으면은 그 놈이 죽었으니까 나를 죽인 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비가 날아가고 범인을 지목했다는 거고 원동력에 가면은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 되는 홍시전 씨의 시비가 있어요. 그 시비를 가서 제가 여기 이걸 보면은 할리스 커피숍인데 거기서 내가 4,000원짜리 커피를 마신다 할 정도로 너무 경치가 좋아가지고 내가 몇 번 가서 갈 때마다 이래 앉아 찍고 하는데 경부선 원동력이 이 시가 이런 시입니다. 이 사람이 약간이 20몇 살 때 29살인가인데 49을 여전히 치고 있대. 제베크의 영일만 친구의 노래에 모태가 됐던 친구랍니다. 그렇게 했고. 자, 이 나오면서 이제 도노 점수나 도노 동수나 이건데 제 이야기가 왜 이걸 끄집어내냐면은 이 진울 선사의 도노 점수나 청철시의 도노 동수나 이야기를 왜 끝나면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해갖고 잘 달렸다. 그러면은 끝내면은 돈수고 한 번 잘 했으니까 나는 안 해. 이래야 안 그러면 돈어 점수나 그러니까 돈주나 그러니까 주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달리기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잘 달리고 한때 잘 달리고 끝낼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은 한번 깨우치고 계속 더 수련을 해야 된다는 게 노점수 진울 선사 이야기면은 나는 그쪽이다. 달리기는 한번 하고 계속 해야 된다. 계속 해줘야 이 말을. 그래서 내가 노점수나 도노선수나
라는 걸 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도 한 곡 부르시면 노래가 안 되고 그 시를 하나 읽고, 그때 유치원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여름에 달리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고 달리는데, 내가 완벽하게 기억을 해서 하는 것보다 생명이 있어라는 시가 1939년도인가 유찬이라는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 시를 쓴 건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를 썼더라고요. 나의 지식이 독한 해를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애정을 짐지지 못하여 늙은 나무처럼 삶에 부대끼 때, 나는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을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처럼 자결하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불사처럼 자결하고,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그 끝에 도자락 날리며 홀로 서면 반드시 나를 유인할 텐데, 그때의 나의 삶과 나의 본연의 삶의 자세를 다시 깨우치지 못하면은 내가 그 모래바닥에 다시 차라리 그 모래바닥에 해안 없는 백구를 조아리리라는 이런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여름에 달릴 때 내가 늘 이렇게 암송을 달리는데,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뭐 이 생체의학이고 운동 생략 이야기 하더라도 인생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그래서 그 노래를 내가 못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노래 중에 가면서 내가 뛰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였냐면 조영남의 모란동네, 그 노래가 안 되니까 그거예요. 뭐 모란이 지고 없는데 먼 산에 꾹꾹 부르는. 그래서 뭐 그 변방이 떠돌다 내가 어느 나무 그늘 아래 잠든다 해도 외역분 모란 아가씨 다음에 내가 없어지더라도 잊지 말아 달라는 그 노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전에 조영필 교수가 노래를 콘서트 할 때 지금 무대에서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도 나이도 많고 나도 나이 많은데, 나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난 달리다가 죽겠다. 근데 달리다가 개나가 죽으면은 민폐고, 달리고 와서 집에 누워 죽는다든지, 또 내가 몸이 이제 한 번은 내가 이제 결판 내야 되겠다 이렇게 가방 메고 나이 살만큼 살았을 때 가방 메고 갔다가 내가 나무그네를 죽으면 안 되고 객사니까 집에 와서 내가 가는 게 어차피 죽으니까 그러고 싶은 게, 제가 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 운동 생략이다 생체역학이다 아무 소용 없어요. 저게 감사합니다. 네, 고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모님께서 달리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삶의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들으면서 많은 공감과 배움이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좋은 말씀 전해주신 금 고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정영일 회장님께서 꽃다발을 전해주기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고모님. 네, 촬영 다 하셨으면 회장님. 네, 오늘 그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대사를 그냥 회장님이 다 하셨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건수건 고모님께 큰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훈련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끝으로 다들 제가 할 대사를 제가 이제 자꾸 깜빡깜빡 한다고 이번에 챙겨주시는데 이제 끝으로 여기 무대에서 오셔서 현수막 내주시고 여기 카메라분 여기 작가님을 한번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네. 저기 입구 상징문에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아이고 작가님이 오시니까 또 이게 모델을 또 해야 되겠네. 이런 다 다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안 보이는 분, 저 제일 뒤에 분 안 보이시네요. 오른 왼쪽에. 그냥 잘라내면 됩니다. 방송이 있으니까. 백종재님만 나오면 됩니다. 자 우리 하이트 한번 할까요? 하나. 자, 마컬. 둘, 셋. 한 더. 마컬 하트 하나, 이제 마컬 둘. 하트. 됐습니다. 자 가지 마시고. 네. 여기도 있네. 요 앞에서 잘 모르고 있잖아. 모를 수 있게 금금수 포츠네. 아들 사회복무위원 할 때 내가 담당자였어. 우리 아들 구박하고 말이야. 상집은 저 밑에. 아, 저 밑에? 여기요? 어디가 찍는데? 그래. 저 잘하세요. 너무 잘하지. 작가님 준비됐습니다. 이동 작가님. 그걸 찍을까요? 저 뒤에서 촬영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자 밀착. 자 오른쪽 밀착. 아니나 나 똑같은데. 삼각대 없애. 김치.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우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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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짧은 사람도 많아. 와요.
네, 오늘 건수근 박사님 강연 2시간 장장 긴 강의였는데 강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그냥 마구 달리던 그런 달리기에 대해서 그런 뭐 이론적인 배경이라든가 우리 또 생리학적인 그런 바탕 이런 거를 아주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이제 평소에 즐겨 하시는 그런 런트립에 대한 그런 아주 좋은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그냥 무작정 달리기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새겨가면서 달리면 우리 달리는데 또 많은 도움도 되고 즐거움도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건수근 박사님 강연 소감 느낀 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달리기하고 이제 생체 역학과 운동 생리학에 연관된 그러니까 심도 깊은 내용을 이제 강연을 이제 들었는데 뭐 다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전승훈 박사님의 어떤 그 좋은 어떤 말씀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지혜로운 말씀들이 이 강연을 되게 재밌고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